와우! 달슨의 라이브! 정말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계시고요. 지난 새벽에 쓰러진 에릭센 때문입니다. 이거 다시 봐도 참 축구가 힘든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힘든 운동을 그게 모든 걸 다 바쳐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쉴 새 없이 뛰어야 하는 게 또 축구잖아요. 경기장은 굉장히 넓고, 또 요즘 축구가 이제 공격과 수비 전환이 많고 빠르기 때문에 정말 이 9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계속 뛰어야 되니까 심장을 포함한 몸에 상당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특별한 보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네트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도 아니죠. 몸싸움도 하면서 그렇게 뛰어야 되니까 부상을 포함을 한 이 몸에 무리가 가는 걸 계속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축구를 직업적으로 했던 선수들은 몸에 문제를 다 갖고 은퇴하고 나서도 그걸 갖고 살잖아요. 평생 쓸 것을 한 번에 다 끌어서 선수 때 다 써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운동이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는 이것 때문에 정말 슬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3년에 그 카메룬 대표팀의 비비앙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그때 정말 놀랍고 슬프고 이런 일이었죠.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근데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뭐 가장 힘들었던 아마 사람은 가족과 함께 그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었겠죠. 카메룬 대표팀 혹은 함께 뛰었던 선수들 다. 그때 프랑스 대표팀이었나요? 모든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게 뛰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없죠. 계속 함께 뛰었던 동료고 친구고 이런데 그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 쓰러져서 먼저 떠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의 깊이는 정말 뭐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2012년에도 그 잉글랜드 볼튼의 무함바 선수가 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좀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좀 구했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크게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고 목숨은 구했지만 잠깐 돌아와서 선수 생활을 좀 하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에게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안고 계시는 신영록이란 이름이죠. 신영록 선수도 역시 경기 도중에 쓰러졌고, 그때도 역시 주위에 뭐 너나 할 것 없이 심판, 선수들 좀 빠르게 대처해서 소중한 생명은 구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신용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참 이런 이제 우리 기억을 안고 있는데, 이번에 에릭센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또 한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걱정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유로 2020 덴마크 대표팀으로 에릭센이 참가해서 핀란드와의 경기였는데, 경기 도중에 그 터치라인 쪽에서 스로인을 받으려고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쓰러진 거죠. 어떤 충돌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쓰러져 있는 에릭슨을 좀 비췄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장면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그냥 쓰러진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상태를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그런 걸 좀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도 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대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덴마크 선수들은 당연하고요. 핀란드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고 심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빠르게 의료팀이 들어왔고 의료팀에 나중에 나온 걸 좀 봤더니 처음에는 호흡과 맥박이 좀 있었다. 그런데 곧 심정마비, 심정지가 왔고 그래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활동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다행히도 에릭센이 호흡이 돌아오는 걸 했습니다. 일단 다행인 거는 지금 에릭센이 덴마크 코펜하겐 쪽에 있는 병원에 있다라고 하는데 의식이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식은 돌아왔고 그래서 덴마크 선수들과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괜찮다라고 단톡방 같은 데 남겼다고 하고 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 레바논전 끝나고 인터뷰할 때 세레머니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연락은 했다. 여전히 하지만 슬프고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런 걸 봐서는 의식은 돌아왔고 회복 단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잘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의 걱정은 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에릭센의 건강이죠. 의식은 돌아왔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에릭센에 대한 염려 중에 하나는 걱정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돌아와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좀 있죠. 두 번째는 저는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걱정도 좀 있습니다. 함께 직접 에릭센을 너무나 잘 알고 에릭센과 함께 선수로 뛰었던 그 주위의 사람들, 선수들에 대한 걱정도 우리 주위에서 함께 이렇게 좀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일단 에릭센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선수로 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저희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현지에서 보도들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지금 의식이 돌아와 있고 그다음에 더 정밀한 진단 검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치료와 재활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심장 전문의라든지 관련한 의사들의 이야기들은 선수로 돌아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심장이 멈췄다가 모든 기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거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격렬한 축구를 계속하는 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그렇게 심장이 섰던 선수가 이걸 계속한다? 이거는 의사로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다들 이제 이러한 소견들을 좀 내고 있는 거죠. 무함바 아까 얘기했지만 무함바도 그 돌아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인가요? 뛰다가 24살에 은퇴했습니다. 저는 선수가 그렇게 됐을 때 이 몸에 대한 건강도 있지만 스스로도 이 심리적인 그 공포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어떤 이 하중? 중압감이 너무나 클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쓰러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에릭센이 무엇보다 일단 건강해져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동료들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아까 비비앙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랑 함께 그렇게 뛰고 있던 사람이 뛰었던 사람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봤건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봤건 이건 일종의 또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죠.
너무나 힘든 거죠, 이겨내기가. 에릭센의 그걸 보면서 자기가 투영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전 이것도 사실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덴마크 대표팀 전체를 이번에 이거를 곁에서 지켜봤던 심리 치료를 전체 지금 거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원래 예정돼 있던 훈련들은 다 중단하고, 그 말씀드렸던 이 주위의 동료들이 가까이 지켜봤던 동료들이 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슬픔, 고통 이런 게 상당할 겁니다. 꼭 우리가 어디 이렇게 딱 맞아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 너무나 마음적으로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선수단 전체에 덴마크가 심리치료를 받겠다는 건데, 저는 그 덴마크 선수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이 아는 에릭센을 아는 또 같은 축구를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이런 선수들도 이번에 이 받을 충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루카쿠와 손흥민 선수가 뭐 나머지 선수들도 자기의 방식대로 다 빨리 이겨내라라고 하는 응원 문구를 좀 보냈지만, 루카쿠가 이제 벨기에 대표팀에서 골 넣고 힘내라, 난 널 사랑한다, 에릭센에게 보여주고 카메라 하고, 손흥민 선수도 이번 레바논 경기에서 결승골 넣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23번 딱 변하고, 23번이 토트넘에서 함께 뛸 때 에릭센의 등번호입니다. 제가 그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들어갈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데뷔골을 뒤에서 연결해줬던 선수도 에릭센입니다. 그걸 더 기억을 많이 하겠죠. 손흥민 선수는 에릭센과 함께 데스크의 추억도 강할 거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강하게 버텨내자,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Stay strong, I love you 이렇게 했다라고 기자회견 끝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주위에 이렇게 함께 극복해내려고 하는, 서로가 위로하고 위안받는 이 지금의 이 모습들이 너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이걸 정말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위에 있는 그 에릭센을 아는, 혹은 어떤 시간에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보면 일단 이게 서로가 일정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막 섞이게 되거든요. 우울함. 이럴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응원을 하고 이러면서 극복해내는 게, 그게 아까 덴마크 선수들 전체 심리치료하는 거랑 비슷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하고 어깨를 빌려주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뭐 루카쿠, 손흥민을 포함을 한 많은 선수들이 에릭센을 위로하려고 하는 행위는 에릭센이 정말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며, 또 주위에 있는 선수들도 건강하게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에릭센 뭐 원래 강한 선수입니다. 강한 선수니까, 축구도 잘했지만 멘탈적으로 강한 선수니까 정말 이겨내서 바람 같아서는 다시 경기장에서 뛰는, 건강하게 뛰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정말 또 멋지게 다시 한번 또 필드에서 뛰는 그런 모습들도 응원하고 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